tariff of 25% on Canada and separately 25% on Mexico. Foregoing Florida orange juice altogether. 예,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트럼프는 공언한 대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교역 3국에 최대 25%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행정명령 서명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Not a negotiating tool? No, it's not. No, it's pure economic. We have big deficits with, as you know, with all three of them. And in one case, they're sending massive amounts of fentanyl, kill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 year with the fentanyl. 지금 이 관세 폭격을 맞은 세 국가, 캐나다, 멕시코, 네. 중국, 가만히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트럼프로부터 51개 주가 되라, 51번째 주가 되라 이런 조롱까지 받고 있는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렌지 주스도 먹지 말자 이러면서 캐나다 자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Checking the labels at the supermarket and picking Canadian-made products. It might mean opting for Canadian rye over Kentucky bourbon, or foregoing Florida orange juice altogether. 네, 캐나다 입장에서는 지금 그대로 되갚아주겠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25% 때릴 거면 우리도 똑같이 미국산에 때리겠다 이런 주장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각국이 다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관세 전쟁 왜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뭐 트럼프는 공언을 한 바이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눈앞에 이제 닥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순서대로 지금 관세를 좀 때린 거예요. 캐나다가 1등? 네, 그 멕시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인데 순서. 예.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는 25%씩, 중국은 조금 이제 보면서 10%씩 네.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캐나다의 그 원유 수입에 대해서는 좀 10%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사정들 내부 경제는 또 보호를 하면서 적절하게 주변국을 정리하고 그 공언한 대로 관세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수입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언한 대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참 트럼프 대통령 진짜 이거 뭐 한다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 줘야 될지 아니면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줘야 될지 참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상황을? 일단은 이게 지금 모두가 비상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일단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난민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 멕시코 정부가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난민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 펜타닐 문제지 않습니까? 네. 방금 영상에서도 펜타닐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즉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펜타닐이 매해 수천 명의 혹은 수십만 명의 미국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캐나다 정부라든가 멕시코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땅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미국이 그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캐나다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무역 거래를 하면서 입은 손해액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5경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경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런 표현까지 썼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스튜피드한 나라가 아니다. 바보 같은 나라가 될 수 없다. 네. 왜 지금까지 그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나라들에 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돌려받을 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주장이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펴면 자국민들은 다들 이제 좋아하겠죠. 그러겠죠. 하지만 세계 네. 무역, 세계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이 관세 정쟁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대상국을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네. 조만간에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우리나라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트럼프 발언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Am I going to impose tariffs on the European Union? Do you want the truthful answer or should I give you a political answer? Absolutely. Absolutely. The European Union has treated us so terribly. We're going to put tariffs on oil and gas. That'll happen fairly soon. I think around the 18th of February. 정대일 교수님, 이미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 우리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 올리게 되면 우리는 간접 타격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 품목이 더해지면 그 다음은 이제 직격탄이에요.
그렇죠. 그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 1기 때는 네. 재미를 사실 좀 본 게 있죠.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니까 풍선 효과로 멕시코를 경유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문이 네. 또 활짝 열렸습니다. 그걸 사실은 조금 재미를 본 건데 트럼프 1기 때 이제 이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그 학습 효과를 가지고 지금은 보편 관세 얘기를 했고 멕시코, 캐나다 다 25%씩 관세를 때리면서 중간재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뭐 미국 내에서 최종재 조립했다라고 하는 그런 편법도 할 수 없도록 지금 아예 장벽을 다 쳐버린 겁니다. 근데 반도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네네네. 매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로서는 이게 당분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뭐 4년만 버티면 끝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궁금해서 저도 업계분들한테 좀 전화를 해봤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요?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의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이후도 더 안 좋다. 그렇죠. 뭐 이런 트럼프 거죠. 4년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시장과 유권자들의 성향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는 좀 당분간 10년 이상 갈 거다라고 다들 지금 전망- 그나마 그래도 반도체 중에 SK 하이닉스를 좀 선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지금 보조금도 지금 확정됐냐 마냐 지금 네. 계속 또 그러고 있긴 하지만 이거 보조금 받아서 미국 내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계속 미국이 이제 통제를 좀 받아야 되는 받아야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아무리 한미 동맹이고 어쨌든 뭐 안정적인 시장 활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모로 과거 세계화 시대에 이제 네. 누렸던 편익은 좀 없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도 여기에 대응을 좀 해야 될 텐데 김금혁 보좌관님 어떤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부 기관이라든 관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대응책 중에 하나는 생산 공장을 미국 내로 옮겨서 네. 만약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 관세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하나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반도체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에서 인건비가 올라가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순위가 1위는 아닙니다. 네. 미국이 약 한 4위, 5위 정도 5위 수준이고 정도 되는 것 한 같네요. 109억 예. 정도로 되고 있고 사실 네. 1위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 중국, 홍콩 뭐 이런 네네네. 순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보다는 중국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타격을 입는 속에서 오히려 그런 또 반대급부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럴 수도 또 다른 있겠네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